자, 실전 포토샵에서 예제는 픽스라는 예제를 가져와 주세요. 자, 이 완두콩 예제가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조그만한 예쁜 이미지처럼 보이겠지만 이 이미지가 실제로는 25% 정도로 축소가 되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자, 이 이미지를 원래대로 100% 크기로 보실 때는요. 이 돋보기를 더블 클릭해 볼까요? 따닥. 이거는 무조건 100% 원래 사이즈대로 보는 거예요. 사진이 원래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든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어떤 사진들은요. 보통 해상도가 커요. 그래서 실제 작업을 하려면 이렇게 너무 크다 보니까 작업이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만약에 화면에 보기 좋은 사이즈로 맞출 때는요. 손바닥 툴 보이죠? 손바닥 툴을 따닥 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화면에 보기 좋은 사이즈로 줄이거나 늘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일단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할 땐 무조건 100%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할 땐 화면에 보기 좋게 늘어나거나 줄여져서 화면에 전체가 보이게 해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돋보기 툴 같은 경우 저번에 설명은 했겠지만 다시 얘기하자면 컨트롤 플러스는 확대, 컨트롤 마이너스는 축소예요. 그리고 돋보기 툴로 만약에 확대를 했다라고 할 때 다른 툴 상태라도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상태는 우리가 손바닥 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면서 세부적인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돋보기 툴에서는 클릭하면은 이렇게 커지는 거고요. 반대로 Alt를 누르면서 클릭하면 작아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단축키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하는 것 단축키로 얘기하자면 컨트롤 1번이 100% 사이즈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0번은 우리 손바닥 툴 더블 클릭한 때처럼 화면에 보기 좋은 사이즈로 보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조절한 거는 화면에서 보기 좋은 사이즈로 그냥 보기 위함이지 실제로 이미지가 작아지거나 커지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뭐 그냥 간단하게 보셨죠? 아마 예전에 한 번은 얘기한 적은 있을 건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려고 지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완두콩을 가지고 내가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통은 파일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폭은요, 상세 페이지는 보통 860 정도를 줘요. 그리고 높이는 보통은 어느 정도를 주냐면은 한 2000에서 2500 사이 그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일단 한 2000 정도 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해상도는 72픽셀 per 인치로 그대로 제작하면은 이게 일단 상세 페이지 만드는 창 크기예요. 물론 이 화면도 지금 25%로 축소가 된 화면이기 때문에 실제 사이즈는 아니고 지금 축소가 되어 있는 화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까 이 완두콩을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이 JPG 파일을 뜯어서 이동 툴로 끌어다가 넣는 순간 이미지가 엄청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진 자체가 원래부터 100% 사진이 엄청 큰 사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은 그래도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끝에 사각형들이 보이니까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매번 이렇게 조절해서 쓰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번 작업에서는 이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는 걸 배울 거예요. 자, 지금 얘가 31.5%로 축소가 되어 있는 화면이 이만한데 우리가 얘 사이즈를 가로를 860 정도로 맞춰서 이 상세 페이지에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 지금 크기를 줄일 그림을 선택해 놓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로 갑니다. 이미지의 이미지 크기. 이미지의 이미지 크기 클릭해 보세요. 클릭. 그러고 여기 폭을 지금 보시면 2000으로 원래 크기로 되어 있는데
이 폭을 지금 860으로 맞추시면요. 이 옆에 요 쇠사슬이 선택이 돼 있죠. 그래서 높이도 알아서 조절이 돼요. 해상도는 지금 300으로 돼 있네요. 그냥 뭐 72로 바꾸실 분은 바꾸고, 어쨌든 이렇게 맞춘 다음에 확인 눌러보시면 사진이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끌어다가 넣으면요, 사이즈가 얼추 맞게 들어와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미지 사이즈는 이렇게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을 해주는 걸 이미지 사이즈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GTQ 할 때 아마 계속해서 이 이미지 사이즈는 조절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해가 좀 덜 되신 분도 아마 그때 되면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은 들어요. 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미지 사이즈는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안 되신 분 질문 받고요. 잘 되시거든 캔버스 사이즈도 좀 소개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파일을 열기, 뭐 케이크 사진을 열어서 얘를 끌어다가 집어넣는다든지, 또 파일의 열기, 뭐 다른 그림도 또 선택해서 열어다가 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진을 넣다 보면 칸이 부족하네요. 그러면 이용하시는 게 이미지의 캔버스 사이즈예요. 캔버스 크기. 그래서 높이가 지금 2000픽셀인데 나는 3000픽셀로 늘리겠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기준을 여기 화살표를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생깁니다. 이대로 확인하면은 이런 식으로 캔버스의 사이즈가 늘어난 거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캔버스 사이즈예요. 시험에서는 캔버스 사이즈는 물어보지 않을 거고요. 실제로 전송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로 사진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 그것만 아마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캔버스 사이즈는 캔버스 자체의, 그러니까 이 그림창 자체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게 캔버스 사이즈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은 제가 캔버스 사이즈를 알려드리려고 들어가지만 저도 캔버스 사이즈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작업을 하면 좀 더 편하냐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위치에 보시면 자르기 도구라고 있습니다. 배경색을 흰색으로 놓은 채 자르기 도구를 늘려주시면요, 어차피 캔버스 사이즈에서 늘린 것과 같이 내가 얼마든지 작업창을 늘릴 수도 있고요. 또 크롭 툴을 선택한 채 줄이면은 캔버스 사이즈에서 줄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작업창을 줄이거나 늘리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캔버스 사이즈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누르진 않아요. 어쨌든 이미지 사이즈 한번 보시고, 보시는 김에 캔버스 사이즈도 보시면서 크롭 툴로 일단 배경색을 흰색으로 놓고 창을 늘려서 길게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크롭 툴로 반대로 창을 줄여서 짧게도 만들어 보세요. 자, 요거 한 번씩 연습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원근감을 이용하는 프리 트랜스폼 기능 한 번 더 볼게요. 요거는 예전에 우리 배웠던 기능 복습 겸 들어가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 캔버스 사이즈 두 가지 보셨고요. 질문 일단 받은 후에 질문 없으면은 그 다음 거 들어갈게요. 이번에는요, 스니커즈라고 적혀있는 운동화 예제를 가져와 주세요. 자, 운동화가 이렇게 두 켤레가 있는데요. 일단 두 켤레가 모두 다 앞쪽에 균일하게 이렇게 놓여져 있다 보니까 사람의 시선을 분산시켜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집중해서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살리고 하나를 좀 뒤로 보내서 약간 죽여주면은 한쪽이 조금 더 우리가 눈길이 가게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 절차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로 여기 있는 핑크색 운동화 부분을 선택하신 후에 배경색이 흰색인지 잠깐 보시고요. 흰색 맞으면 컨트롤 T, 크기 조절해서 여기 뒤쪽에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아직은 이 정도만 놔보세요. 그러면 지금 배경 레이어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각형으로 선택해서 옮긴 그 빈 공간에는 배경 색깔이 흰색으로 채워지게 되고 얘가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근데 보통요, 앞에 있는 건 또렷하게 보이고 뒤에 있는 건 흐리게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선택 영역이 잡혀 있는 상태로 필터에 흐림 효과로 가볼까요? 여기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는 내가 흐림 효과의 정도를 적절하게 맞출 수 있는 흐림 효과예요. 선택하시고 반경 몇 픽셀 정도 해서 흐리게 할 건지 살짝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흐림 효과 주고 확인한 후에 선택 해제 컨트롤 D 눌러보시면 아무래도 앞쪽에 있는 운동화가 훨씬 강조가 돼서 보여지죠? 이 효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제 보정 툴을 좀 몇 가지 배울 건데요. 예제에서는 야간 놀이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예제를 열어주세요. 지금 놀이공원의 모습이긴 한데 저녁에 찍었더니 굉장히 사진이 어둡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어두울 때 우리가 밝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이미지에 보시면 조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보통 이제 밝기를 조정하거나 색감을 조정할 때는 이 조정이라는 메뉴를 활용해요. 그래서 이미지의 조정에 명도 대비부터 한번 가볍게 봐볼게요. 명도 대비는 명도가 밝기, 대비가 밝고 어두운 부분의 차이죠. 그래서 명도를 조절하고 대비값을 조절을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느낌을 좀 더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게 됐으면 확인. 요거 일단 우리가 작업 내역을 다시 앞으로 가서 처음의 모양과 바뀐 모양을 확인해 보세요. 원래 이랬던 배경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확인하셨다면 원래 원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사실 명도 대비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럼 포토샵에서 보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툴이 어떤 거냐면 이미지의 조정 중에 레벨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이미지 조정의 레벨. 밝기 대비는 거의 레벨에서 사실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에서 설정한 값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듬는 게 곡선이에요. 그래서 레벨 값부터 한번 볼게요. 레벨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세모가 3개가 있어요. 까만색 세모, 그 다음에 중간에 회색 세모, 그 다음 흰색 세모. 이 흰색 세모가 밝은 영역이고요. 까만색 세모는 어두운 영역, 중간의 세모는 대비예요. 그래서 밝기 정도랑 어둡기 정도랑 그 안에 대비를 여기서 조절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게 맞춰졌다면 역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원본하고 비교했을 때 색감이 많이 차이 나는 거 확인되시죠? 이전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이미지에 조정에 있는 세 번째 곡선을 골라보세요. 자, 곡선에서는 이렇게 곡선 모양이 있어요. 커브즈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선을 누르면서 위로 끌면은 밝기가 조절이 되고요. 아래로 내리면 대비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밝기 대비를 이 곡선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 곡선만으로 하기는 힘들다 보니 레벨로 대략적으로 맞추고 세부적으로 좀만 조절할 때 곡선으로 조금 더 다듬는 역할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확인. 원본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 나나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밝기 대비 다 확인해 보신 분은요. 예제를 한번 열어서 한번 직접 보정을 해보죠. 지금 석탑 보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좀 더 어두운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예제인가 봐요. 자, 이걸 열어보면은 사진이 좀 어둡게 나와 있는데 이미지의 조정에서 레벨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밝기 대비를 조절해 볼게요. 그럼 밝기랑 그리고 중간에 대비 조절해 보면 이렇게 색감이 나타나죠.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이미지의 조정에 곡선으로 가서 조금 더 밝기를 맞출 부분, 대비 조절할 부분, 이런 것들을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맞추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게 됐으면 확인.
그럼 레벨 주기 전, 레벨 준 후. 이게 좀 다르죠? 곡선 준 후, 보정을 한 후. 보정하기 전 레벨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을 제가 살짝 설정했더니 이렇게 좀 더 밝아졌죠. 이렇게 레벨 값으로 대략적으로 맞추고 곡선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맞추는 형식으로 밝기 대비는 보통은 조절을 하고요. 저희는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맞출 필요 없이 레벨 값만으로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한번 조정해서 내가 마음에 들게 이 다보탑 사진을 한번 색감 보정을 해보세요. 여기 위에 거 잠깐 누르시면 돼요. 이미지에 조정해 보시면요.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건 이제 번외판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역광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가 반대편에 있어서 해를 등지고 찍을 때 얼굴이 새까맣게 나오는 그런 효과를 말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해결하기 쉬운 게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어두운 영역의 양을 조절하고 밝은 영역의 양을 조절해서 사진이 어둡게 나왔을 때 얼굴 같은 경우 좀 밝게 한다든지 주변에 이제 밸런스를 맞출 때 그때 이제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로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색깔을 보정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예제는 뭘 고르냐면 실전 포토샵 파일에 어디 갔니? 잠깐만요. V 메인 요거 가져와 주실래요? 알록달록한 채소 또는 야채가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내가 색깔을 바꾸고자 하는 채소만 좀 선택해 보세요. 뭐 채소든 과일이든 선택하는 툴들은 우리가 배웠었던 게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선택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드시는 뭐 여기에 뭐 오이면 오이, 토마토면 토마토, 레몬이면 레몬 많잖아요. 이 중에 내가 색깔을 바꿔보고자 하는 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근데 빨리 선택하는 게 목표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선택할 거는 빠른 선택 도구, 퀵 셀렉션이에요. 자, 요걸로 영역을 이렇게 끌어서 잡으면 되죠. 클릭이 아니라 드래그. 끌어서 잡는 거예요. 자, 영역 잡아주세요. 잡으셨죠? 오케이. 그럼 이 레몬, 저는 이제 레몬을 선택했는데 이 레몬을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미지에서 조정에 가보시면요. 색조 채도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색조가 색상이에요. 그러면 보라 레몬, 빨강 레몬, 주황 레몬, 노랑 레몬, 파란 레몬, 네, 레몬 색깔이 다양하게 바뀌는 게 보이네요. 채도라는 건 색상의 선명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채도가 높으면 굉장히 빨개질 거고요. 채도가 낮아지면 무채색으로 흑백이 되겠죠. 그래서 색상의 정도. 마음에 들게 설정하셨다면 확인 누르시면 적용이 됐고요. 선택 해제는 컨트롤 D. 자, 어렵진 않으니까 바로 한번 설정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여기 색깔을 다시 원래대로 좀 돌릴게요. 첫 번째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다시 레몬을 선택을 할 건데 이 레몬의 색깔을 아까처럼 완전히 바꿀 게 아니라 약간 색감을 보정해서 지금처럼 레몬색인데 좀 더 맛있어 보이게 약간 붉은색 톤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레몬을 선택하셨다면은 이미지에 조정에 가보시면요. 색상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엔 요거 효과를 한번 볼게요. 아까 색조 채도는 색깔이 바뀌긴 하는데 완전히 바뀌죠.
반면에 색상 균형은 원래 있는 색에다가 빨간색을 좀 더 추가한다든지 마젠타를 좀 더 추가해서 색깔을 조금 더 불그스름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노랑을 좀 더 더하겠다. 그럼 노란 색깔을 이렇게 좀 더 더해서 센 노랗게 만들 수도 있죠. 확인. 그 다음 선택 해제는 컨트롤 D. 자, 원본하고 볼까요? 원래 레몬 색깔이 이랬거든요. 근데 색깔을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더 빨갛게 잘 익은 그런 레몬처럼 보여지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두 가지 색상 보정 툴을 배웠는데요. 색조 채도의 경우는 아예 색상을 바꾸는 거. 그러면은 색상 균형의 경우는 원래 색깔에서 색깔을 더하거나 추가를 해서 색감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정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세요. 그러면 이번엔 이 창은 다시 또 닫으시고요. 저장 안 할 거니까 아니요. 잠깐 인터넷을 들어가겠습니다. 네이버면 네이버가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검색을 할 건데 다이빙? 아니면은 뭐라고 하더라? 스노클링인가요? 스쿠버 다이빙.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자, 이렇게 쳐보시면은 스쿠버 다이빙을 찾을 수가 있고 이미지에 가보면 여러 가지 이제 예쁜 바닷속의 스쿠버 다이빙 사진들이 보이는데요. 바닷속 색깔들이 다 다르네요. 어떤 건 파란색, 어떤 거는 보면은 색깔이 흐리고 안 이쁜 색깔들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이 사진을 좀 볼까요? 저는 이걸 골랐지만 여러분은 다른 걸 고르셔도 돼요. 자, 이 사진을 제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해서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복사를 하고 포토샵을 열어서 새로 만들기. 아까 사이즈를 복사했기 때문에 폭과 높이는 따로 건들 거 없어요. 그대로 제작.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은 아까 전에 복사해온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미지의 조정에 가셔서 아까 전에 우리 배웠던 색상 균형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난 파란색을 더 더하겠다. 그럼 파랑을 이렇게 끌어서 맞춰주시면 돼요. 녹청을 더 더하겠다. 녹청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약간 색깔이 뭐랄까 좀 뿌연 뭐 시안 색깔 같은 게 나오니까 빨강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색깔을 또 뺄 수도 있죠. 마젠타로 가면 이렇게 약간 푸르딩딩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조정을 해보세요. 바다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보정해 보시고 마음에 들게 잘 됐다 하면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일단 확인했어요. 원본하고 이거 붙여넣기 했던 이 화면하고 보면은 원래 색깔이 이렇게 좀 약간 노란색이 많이 끼어져 있었다면 지금 파란색 쪽으로 제가 당겨 갔잖아요. 그래서 색상이 이렇게 푸르딩딩한 약간 그래도 차가운 물 색깔 같은 그런 색깔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감 보정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번 예제는요. 저번에 가져왔었던 스폰지 예제를 꺼내 볼게요. 아니면 뭐 케이크도 괜찮을 것 같다. 케이크로 할까요? 자, 케이크에서 여기 컵케이크에 지금 보면 여기 예쁘게 꽃이 하나 올려져 있는데요. 이 꽃을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볼까요? 빠른 선택 툴로 대략적으로만 선택하세요. 자, 저번에 예제 중에서 이런 예제가 있었어요. 배경을 색깔을 없애고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색깔을 남겼을 때 그 부분이 되게 선명하게 보일 수가 있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때 아마 제니레드라는 어떤 CF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이쪽에 있는 이 꽃 부분만 색깔이 남아있게 원래 색깔대로 두고 싶고요. 나머지 이 배경 부분은 흑백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꽃을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꽃을 선택을 했는데 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선택하고자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했었냐? 선택 영역 반전을 했었죠.
선택에서 선택 영역 반전을 누르셔도 되지만 단축키는 Ctrl Shift I. 그럼 선택 영역이 반전이 돼서 꽃을 제외한 나머지 배경이 선택이 됐을 거예요. 자, 이대로 이미지에 조정해 가셔서 흑백을 눌러볼까요? 자, 흑백으로 조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흑백에서는 빨간 계열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밝게 할 건지, 노란 계열을 어느 정도까지 조절할 건지, 이렇게 흑백이 같은 흑백이더라도 색감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색조를 넣는다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색감을 넣어서 흑백 효과를 조금 다른 느낌의 약간 분위기 있는 흑백 효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설정하시고는 Ctrl D 해보시면 선택 영역 해제가 되죠. 자, 이렇게 한번 바꿔서 설정해 보시죠. 이미지에 조정해 가서 선택 색상, 색상을 녹청이나 뭐 파랑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마젠타를 더하면 푸르딩딩한 게 약간 빨간색기가 돌죠. 녹청을 더하면 이렇게, 빼면 이렇게, 노란색을 빼면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은 푸른 하늘이 됐어요. 원본, 수정본. 자, 새로 만들기 하셔서 창을 열 건데요. 폭은 한 800, 높이는 600으로 맞춰주세요. 그러고 제작 누르면 800에 600짜리 새 창이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펜툴을 좀 연습해 볼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번째. 펜 도구라는 걸 찾아주세요. 펜 모양으로 생겼어요. 찾으셨어요? 펜 모양에는 모양과 패스, 픽셀이 있습니다. 일단 모양은 간단하게 말하면 도구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도형을 만들 때 모양을 고르게 되고요. 패스의 경우는 선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선 같은 거, 패스선, 선택 영역을 잡을 땐 보통은 패스로 선택 영역을 잡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선택 영역을 잡을 게 아니라 어떤 도형을 만들 거라면 모양으로 만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연습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패스로 연습할게요. 일단 펜툴을 패스를 골라주세요. 자, 그리고 펜 촉의 모양이 이렇게 따라다닐 텐데요. 캡스락을 한번 눌러보실래요? 자, 이렇게 펜 모양은 두 가지 모양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모양이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다른 모양으로 떴을 때는 캡스락을 누르면 다시 이렇게 펜촉 모양으로 뜨니까 요거 확인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그리고자 하는 어떤 위치에 시작점을 클릭해 보세요. 클릭. 지금은 직선을 좀 그려볼까 하는데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두 번째 위치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직선이 그려집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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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직선을 그릴 수 있어요. 어렵진 않죠? 그리고 처음 점과 끝점이 맞닿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가 뜨는데 이때 클릭하시면 패스가 끝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그려보시고, 자, 그려진 거 제가 일단 딜리트 눌러 지울게요. 자, 정점을 우리가 클릭해서 찍었잖아요. 이걸 바로 앵커 포인트라고 해요. 정점, 앵커 포인트. 그리고 내가 이쯤에다가 점을 찍을 거예요. 그때 만약에 똑바르게 수직이나 수평으로 찍고자 한다면 Shift를 누르고 있으면서 클릭하시면 수직이나 수평으로 점이 찍힐 거예요. 자, 이쪽에도 앵커 포인트가 생겼죠? 기준점. 그리고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선이 생긴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세그먼트라고 해요. 선.
자, 만약에 여기서도 내가 선을 긋겠다 하면은 Shift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직선으로 선을 또 그을 수가 있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정점과 여기 정점 사이에 있는 선은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네, Shift를 누른 채 제가 이렇게 찍어봤어요. 어렵지는 않죠? 자, 근데 이렇게 찍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정점을 좀 옮기고 싶어요. 이럴 때는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은 흰색 화살표가 뜨네요. 그쵸? 펜툴에서 컨트롤만 누르고 있으니까 흰색 화살표가 뜨네요. 자, 이때 내가 옮기고 싶은 정점을 찍고 옮기면 이런 식으로 내가 조절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 잘못 찍은 점이나 마음에 안 들 때는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겠죠. 패스의 경우는요, 시작점과 끝점을 맞닿고 하자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이 맞닿지 않았을 때는 계곡선, 열려있다라고 해서 계곡선이라고 하고요. 처음 점과 끝점이 맞닿아서 만들어지는 선은 패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패스는 이렇게 패곡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렸던 건 제가 딜리트해서 지울게요.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직선을 그리지 않고 곡선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시작점은 클릭해 주세요. 클릭. 그리고 곡선을 제가 이렇게 그리고 싶으면은 곡선의 끝쯤에, 그러니까 곡선의 끝에 여기 제일 튀어나와 있을 만한 부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이런 선이 하나 더 나오죠. 그쵸? 자, 이 선은 방향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그먼트, 이 곡선의 방향을 나타내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앞쪽으로 나와 있는 이 세그먼트 선, 이 방향선은 앞으로 그리는 그 곡선에 대한 방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방향선을 조절하는 요 점이 방향점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더 그릴 거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끝나는 선이니까 이렇게 둥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방향선이 없죠? 그럼 제가 만약 여기서 클릭했을 때는 방향선이 없으므로 이렇게 직선이 나오고요. 컨트롤 Z. 내가 만약 여기서도 곡선을 나타내겠다. 그러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옆으로 끌어서 곡선을 만드시면 돼요. 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얘가 더 이상 안 그리겠다, 끊어내겠다는 컨트롤 누르면서 다른 곳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려있는 계곡선으로도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어떤 모양을 그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모양을 좀 만들고 싶은 모양이 이렇게 뾰족한, 양쪽으로 뾰족한 모양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럼 첫 번째 점을 찍고 두 번째 점을 누르면서 끌면 이렇게 둥글려지고 세 번째 점을 찍으면 이렇게. 그 다음 여기 방향선이 없으니까 여기서 누르면서 끌면 이렇게 둥글려질 테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하면 이렇게 뾰족해지겠죠? 자, 이런 모양을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원을 만드셔도 돼요. 클릭하시고 두 번째 정점에서는 누르면서 드래그, 세 번째 정점에서 클릭, 네 번째 정점에서 누르면서 드래그,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 맞닿으면 동그라미.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컨트롤 누르시면서 해당 모양을 조정해서 만들 수 있어요.
자,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달 모양도 괜찮겠네요. 클릭하고 누르면서 끌어서 이렇게, 여기서 클릭, 그 다음 여기서는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 처음점 끝점 맞닿을 때 동그라미 때문에 이렇게, 이런 달 모양을 만들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연습 좀 하고 계시고요. 조금 있다가 다른 어떤 도구를 따보는 걸 해볼게요. 우리가 아직은 펜툴이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펜툴이 좀 익숙해지려면 한 3일 정도는 걸리고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건 맞는데 아직은 좀 개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고, 일단 그냥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이 만들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는 사과라든지 귤과 같은 모양이 좀 단순한 어떤 도형을 한번 그대로 그림을 대놓고 따라 그려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처음 정점을 지금 클릭했고 두 번째 정점을 끌어서 이렇게 그리실 때 아까 요 방향선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쪽 방향선을 수정할 때는 Alt를 누르면서 보시면 이렇게 꺾어진 모양이 나오죠. 이때 이렇게 조절하면은 방향선의 정도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방향선도 Alt 누르면서 끌어서 이렇게 방향선의 크기라든지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이쪽에 방향선이 필요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앵커 포인트를 Alt를 누르면서 가져가 보면은 이렇게 펜초 끝에 이렇게 꺽쇠 표시가 돼 있죠. 이때 클릭하시면 방향선이 잘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방향선을 우리가 좀 익숙하게 익히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그려보시는데, 여기도 방향선을 끊고 싶으면 Alt 누르면서 앵커 포인트를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간단하게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연습장은 이제 닫고 다시 인터넷을 좀 들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인터넷 네이버에다가 사과 아니면 뭐 바나나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사과로 할게요. 일단 그러면 이미지에 사과 이미지가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사과 한 개를 좀, 사과도 좋고 배도 좋고 제일 좀 단순하게 생긴 거 하나를 좀 골라보세요. 요거 정도 할까요? 제일 좀 단순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미지 복사를 하시고 포토샵에 와서 새로 만들기 제작 하신 후에 컨트롤 Z, 컨트롤 Z를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가져와졌죠. 사과 그림이. 자, 여기서 펜툴로 패스 상태로 사과의 여기 가장자리 테두리를 찍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곡선의 일부에서 누르시면서 사과 방향으로 끌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곡선이 맞춰집니다. 자, 여기서도 적절한 일부 부분에서 누르시면은 이렇게 곡선이 되는데, 얘는 이 곡선이 떠 있죠. 그러면 Alt를 누르시면서 이 정점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적당하게. 자, 그 다음 이어서 그릴 거예요. 여기서 누르면서 끌어서 이렇게 둥글게 끌어주시고, 여기서도 누르시면서 끌어서 이렇게 사과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끌어주시면 둥글려져요. 자, 여기서도 누르시면서 끌어서 이렇게, 여기서도 누르시면서 끌어서 이렇게. 그러고 여기 정점이 너무 튀어나온 것 같으면 Alt 누르시면서 이렇게 조절해요.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 맞닿으면 완성. 이렇게 펜툴로 한번 사과를 따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엔터 쳐볼까요? 죄송해요. 컨트롤 엔터 쳐볼까요? 자,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선택했었던 영역이, 지금 이렇게 잡혀져 있는 영역이 선택 영역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컨트롤 C 해서 새로 만들기, 새 창 하나 가져와서 붙여볼게요. 예를 들어 800에 600에다가 붙이겠다. 컨트롤 V 해보면 이렇게 사과가 예쁘게 가져와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T로 크기 조절해서 배치하시고 나머지 과일들도 한번 채워보세요. 뭐 바나나를 해보겠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제 바나나를 치면 되죠. 그럼 바나나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을 테고요. 여기서도 역시 따기 쉬워 보이는 것. 바나나는 아까 사과보단 조금 더 어렵긴 할 거예요. 한 입 정도만 딴다 라고 가정하시고 하세요. 여러 개 따려면 힘드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요 바나나를 따겠다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미지 복사를 한 다음에 포토샵에서 파일에 새로 만들기, 그대로 만들기, 제작 붙이면 이렇게 지금 바나나가 가져와졌고 여기서 이제 펜 툴을 골라서 따보면 되겠죠. 누르고 드래그. 누르면서 드래그 하면서 이런 모양을 따보시는 거예요. 여기 방향선이 너무 꺾어져서 위험하다 싶으면 Alt 누르고 끊어버리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땄다. 그러면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여기서 방향선 좀 조절해보고 이렇게 땄으면 컨트롤 엔터, 컨트롤 C, 예전에 뭐 닫고 컨트롤 V로 붙이면 바나나도 가지고 와졌죠? 이런 식으로 한번 과일들 아니면 뭐 쿠키 같은 것도 좋고요. 선택을 한번 해서 이렇게 따서 가져와 보세요. 몇 번 해보시면 어느 정도 펜툴이 익숙해질 거예요. 자, 일단 그런 거 잘 되신 분은 기왕에 가져온 김에 사과를 선택해서 이미지에 조정해서 뭐 예를 들어서 색조를 좀 더 넣는다든지 색상 균형에서 빨간색을 더 살려본다든지 오늘 배운 거니까 간단히 조절해 보시면 원본 색깔하고 많이 차이 나죠? 이렇게 맛있는 사과 색깔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바나나도 만약에 이미지에 조정해서 레벨 해서 밝기 대비를 보정한다면 좀 더 밝고 어두운 부분이 맞춰지면서 좀 더 맛있는 색깔의 바나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배운 거 중에 이런 거 티끌 있으면 없애는 것도 배웠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를 활용해 보자면 스팟 복구 브러쉬로 브러쉬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한 후에 이렇게 찍어 보면은 바나나에 흠집 나 있는 것도 깔끔하게 해결할 수가 있네요. 자, 미인 바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꾸며보시다 보면 재밌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사과가 좋다 하시는 분은 사과를 여러 개 따와도 되고요. 네, 그거는 맘대로. 네, 막 포도 이런 거 이제 너무 뭐랄까 패스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힘드실 거고 간단하게 이런 거 따보시거나 아니면 향수병 같은 것도 그렇게 크지 않게 단조롭게 돼 있는 거는 따기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따보시고 한번 이렇게 세창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보는 거 요거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